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이른바 민주화됐다는 개념은 대중이 결사 반대하는 거를 권력자가 밀어붙이기는 이제 어려운 사회가 됐다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막 거룩하고 숭고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대중의 결사 반대로 지금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 세종시 저거 저 없애야 되거든요. 저 세종시 때문에 수도가 지금 어떻게 두 쪽이 나서 이 수도 컨트롤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기능과 능력이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때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공무원들 자질도 떨어지는 게 이게 세종시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이 윤석열이는 이제 또 집무실 또 제2 사무실 낸다 뭐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 되는데 사실은 세종시를 없애는 게 맞는 거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 사실 이명박이 지금까지 아마 정치하면서 가장 그래도 이 진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게 이 세종시 문제인데 내가 청와대에서 일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 정부 청사 내각이 세종시에 있고 내각의 헤드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일해 보니까. 사실 그때 얘기 나온 게 내가 본청에서 비서정까지 뛰어가는데 뭐 2분 3분이니 막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명박이 원래 굉장히 빨라요. 실제 달리기가 빠른 사람인데 자기가 급해서 본관 집무실에서 저기 비서정까지 뛰어가는데 뭐 3분 5분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3분 5분도 이거 지금 너무 긴 시간인데 내가 그럼 세종시까지 2시간에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국가 경영되겠냐. 그래서 이명박이 그때 이걸 엎으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대한민국 정상화에서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 엎지를 못했죠. 근데 글쎄요, 뭐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거를 짚을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 이명박이 엎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 안 해줘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종시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한다면서 내 원칙과 소신 그대로 간다는 게 뭐 워낙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일을 거의 하지 않은 박 대통령조차도 변명하기 어려운 게 세종시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명박 정권 때 박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칼럼으로. 본인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수도를 쪼개놨는데 이명박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신이니 원칙이니 없는 아예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거 세종시 위험하다 얘기하면은 이때는 이걸 갖고 받아서 세종시라는 괴물을 막아야지 여기서 또 이거를 저지시켜버리면 나라 어떻게 되느냐. 사실 지금 이 윤석열이의 이 용산 이전 문제도 다 여기 세종시부터 다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냥 파퓰리즘에 이끌려가지고 마음 놓고 막 이것저것 쪼개고 살피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라는 자가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나 청와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배째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세종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윤석열이 이놈은 그냥 캠핑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겠더만. 청와대 지하 벙커를 쓴다 그랬는데 청와대 지하 벙커를 쓰려면은 이 일반 시민에게 청와대 공원 개방을 못 하니까 지하 벙커도 이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버리고 지는 이제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생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캠핑카 타고. 다 파퓰리즘이야, 파퓰리즘 사실은. 근데 다행히 이번이 윤석열의 그 용산 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해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못하겠구나. 망가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윤석열도 쫓겨나겠구나.
지금 다행스럽게 그런 여론이 좀 잡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론이 권력자를 제어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다 좋은 건 아닌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하나는 세종시 없애겠다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랬다가 뭐 충청권, 전북권 표 다 날라가니까 나중에 저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 저거 이제 김정은이 무너지면요, 저 세종시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김정은 무너지면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수도를 개성으로 올려야 될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럼 저 세종시 어떡하냐고 저거. 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할 겁니다. 물론 세종시를 밀어붙인 거는 좌익이지만은 거기서 그때 뭐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이가 이제 이 꼴이 난 게 노무현이 이제 충청권으로 수도 옮긴다. 단지 득표공학 때문에. 노무현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재미 좀 봤다 그걸로 표 좀 얻으려고 충청권으로 옮긴다고 질러놨는데 수도를 옮기려고 하니까 관습헌법에 걸려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지가 된 거죠. 그 저지를 했던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저지했던 게. 박 대통령이 저지시켰어요. 저지시켰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개헌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도를 옮기는 방안 해가지고 청와대만 빼고 다 옮겨버리는 세종시 변치관을 들고 나와버려가지고 그때 박 대통령이 뭐 소수 야당이었으니까 그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니까 거기서 때 정치적 타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학법이니 뭐니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막아냈거든요. 이제 이 세종시를 타협해주면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기를 막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 돼버린 거지 세종시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엎으려니까 본인이 약속한 걸 또 엎질 못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 약속이지만 하면 안 되는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이 세종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 제가 이건 먼저 읽게요. EMP님이 이거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하고 관계된 거여서 그런데 세종시 수정한 때 친박에 격렬한 반대는 정운찬 총리 견제도 이명박이 세종시를 이제 폐기하려고 정운찬을 내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세종시가 폐기되면은 정운찬이 대권 주자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정운찬 견제 용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설사 세종시를 박 대통령이 수용해가지고 이 폐기 절차를 폐기도 그냥 폐기가 아니라 이 행정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뭐 심지어 서울대학이 아니 뭐 해가지고 엄청 퍼주는 거였거든요 이 세종시에. 만약에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협조해줬다 해서 정운찬이 대권 주자를 엎어치기 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봐요. 불가능했다고 보고 그 친박들의 무슨 그런 의사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노무현 정권 당시 본인이 같이 약속한 부분은 엎을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컸던 거죠, 사실은. 이제 세종시만 가지고도 지금 이 행정 기능이 정말 크게 이 마비되고 위축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버텨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아마 볼만 할 겁니다. 볼만 할 거예요. 이게 청와대 시스템이 경무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70년을 유지해 왔는데 그 70년이 뭡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청와대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걸 던져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70년의 지혜가 축적된 그 시스템에 도움 없이 지 혼자 이제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자, 당장 요즘 이 조갑제 TV에서 사실 이 용산쇼 반대를 가장 많이 컨텐츠를 내세우는데 거기에 뭐 저도 몰랐던 근거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 백악관 직원도 했었고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었던 뭐 강영환 그 로이터 기자가 이게 상황을 많이 설명하던데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탄 차는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어떤 경우든 스톱을 하면 안 된다. 왜? 암살자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미사일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는 스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을 싹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말대로 지가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가야 되냐? 위기관리센터인 지하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 벙커 들어가면 또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말이 통신차지, 그거 저 캠핑카요, 캠핑카 그거. 아무런 이 안보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없는 그냥 캠핑카를 타고 그걸로 주의한다 그러면요. 그 캠핑카를 어디다 용산 어디 뭐 식당 앞에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 달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한남동에서 용산 들어가는 그 5분 동안의 그 대통령 이 리무진 그걸 통제하는데도 용산이 1시간 동안 마비된다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 이자가 캠핑카 타고 서울시내를 빙빙 돌기 시작하면은 끝장나는 거죠 뭐 서울시내 도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스피드 영화 있잖아요. 스피드 그거. 그 꼴 난다니까 이거. 그 대형 버스잖아요. 그 완전히. 통신버스야 통신버스. 딴 것도 아니고 이 지하 벙커 들어가면은 전 세계 각국하고 통신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그 시스템밖에 없는 보안이나 뭐 이런 무기 시스템 전혀 없이 통신만 돼 있는 한마디로 레저용 캠핑카를 타고 이놈이 서울 시내를 빙빙 돌면서 이제 통치하게 되면은 서울 시내 마비되는 거죠, 뭐.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는 대통령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자들이 대통령 돼서 지금 이게 자, 조갑제닷컴에 어? 이 조갑제닷컴인데 왜 필자 이름이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썼습니까? 필자 이름이 없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어, 자,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새 집무실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났죠. 지금 오늘부터 이사를 시작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사를 시작해도.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질질질질 끌면서 그냥 뭐 검토만 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는 5월 10일 날 국회 들어와서 취임식한 다음에 다시 통이동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허접한 대학 강의실 같은 그 통이동에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는 이 통이동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인수위가 쓰는 사무실은 그 무슨 금융위원회 연수원이거든요. 금융위원회 연수원을 계속 쓴다? 그럼 금융위 연수원 어디 갑니까? 아니 연수원이라는 게 연수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냥 대통령 사무실 써버리면은 그럼 금융위 연수원은 어디서 해요? 연수 안 해? 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통일동은 저 제2별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제2별관 거기는 정말 그 더 접하거든요. 도대체 어디 들어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 들어가겠다는 건지를. 근데 이제 조갑재 대표가 이제 독자글을 읽어줬는데 이게 지금 근무지탈이라는 게 이게 문제구나.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 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들이 들어가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 도저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법의 위반이 아닐까 그랬더니 청와대에 관련된 법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번엔 만들어야 되겠다. 청와대 관련 법을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근데 법이 없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청와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 요새예요. 군사 요새. 국방부보다 더 강력한 군사 요새예요.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수방사가 충원해 놓은 수많은 무기들이 다 직결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거의 한 사단 병력보다 더 셀 겁니다. 청와대 하나의 전투력이 웬만한 사단보다 더 막강할 거예요. 한마디로 군 시설이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군 총사령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군 통수권자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내각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각제는 그냥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국군 통수권자는 왕입니다, 왕. 내각제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국군 총원수죠. 원수에 원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통수권자가 군사 요새인 자기 사무실을 안 들어가고 캠핑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헤매고 다닌다, 계속. 캠핑카가 아니어도 어디 연수원 그 강의실에서 지금 들어누워 있다. 이건 군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탈영이에요, 탈영. 근무지 이탈을 넘어서서 탈영입니다, 탈영. 자, 우리가 사병이든 뭐든 뭐 국군참모총장이다, 육군참모총장이다. 그러면은 그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참모총장의 사무실이나 그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가려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뭐 보고 체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이는 그냥 무차별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군사 요새.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캠핑카나 그 강의실에서 무슨 군사 지휘가 되냐? 그게 안 돼요. 청와대 자체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상 군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시스템상. 당장 이 지하 벙커 자체를 못 쓰는데 뭘 군사를 지휘해. 그럼 이거는 국군총 통수권자가 타령한 거죠, 타령한 거. 난 이거 내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이거 헌병이 윤석열 체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이가 계속 청와대 안 들어오면은 헌병이 체포해가지고 영창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휘가 불가능한 데 있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놔두고 지휘가 불가능한 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뭐 대통령은 내란과 반란이 아니면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은 뭐 이 형사처벌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뭐 이런 놈을 영창에다가 집어넣는 거 안 되고,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 시스템을 버리고 탈영한 놈은 뭐냐? 내란이지, 내란. 내란이나 마찬가지죠, 뭐. 그 내란죄로 체포해 들어가야 돼, 이거는.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그 짓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떨거지들 데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좌익들이 촛불 들고 용산에 결집하는데, 이제 이번 싸움은 좌익보다 더 무서운 게 용산 서초 강남 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용산은 이미 지금 다 결집됐어요. 이거 지금 용산 개발 믿고 끊임없이 저 보수 정당의 표 찍은 사람들이 이게 웬 날벼라 그냥 그래가지고 용산 곳곳을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인수위원들이 용산 조사를 못하고 들어가요. 이제 취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아마 지금 꽤 많은 보수파리들은 에이 설마 청와대 들어가겠지, 쇼하다가 5월 9일쯤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자가 5월 11일에도 안 들어가면은 용산 폭발합니다. 용산 폭발해요. 발도 못 디딜까 용산에 아마 윤석열이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좌익들 민노총이 결집을 하고 그걸 또 막는다고 보수파리 태극기 파리들이 가서 난동 부리면요, 이건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이가 태극기 변절자들을 시켜서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사주해서 결국 군사 시스템을 망쳐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내란이지. 내란죄로 체포해야 돼, 이러면은. 자, 하여튼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히 정말 이 문재인과 윤석열에 의해서 그렇게 개돼지화가 됐던 국민들이 이 건은 또 좀 정확히 보는데, 당선인 국정전망 긍정이 40%대가 무너졌습니다. 39%대고 부정이 50%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호감 비호감 이게 32, 62로 더블 스코어로 무너졌어요. 더블 스코어 이거. 자, 국정전망이라는 거는요 엄청 높아요. 국정전망은 누구든지
새로 뽑힌 대통령 잘하겠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 희망이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80%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문재인 다 80% 나와요. 근데 그 국정 전망이 지금 39%로 40%대가 무너졌어요. 지금 취임한 지 3주 만에. 그럼 여기서 실제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프로냐? 그래서 7%를 더 빼야 돼요. 32%입니다. 나머지 7%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이, 설마 청와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잘하겠지. 이게 플러스 7%가 들어가 있고, 요 32%가 실제 윤석열이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48% 먹었나요? 3주 만에 16%가 날아간 겁니다. 윤석열이 찍은 사람 중에서 3주 만에 16% 날아갔고, 이 32%의 지지율은 우리가 흔히 대통령 레임덕을 얘기할 때 지지율이 30% 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요 30%대에 머물렀었다고요. 30, 31, 32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탄핵이 시작됐어요. 30% 벽을 무너뜨리면서 탄핵을 시작해가지고 5%까지 쫙 밀고 나갔거든요. 그때. 근데 이자는 근데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박 대통령의 탄핵이 시작된 지금 35%로 시작을 하고 20%대가 나오면 이제 내임덕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아니 아직 40일 남았어 취임하는데. 근데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요, 일주일에 3%씩 떨어져요. 지금 일주일에 3, 4%씩. 40일 남았는데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은 윤석열이는 취임 전에 20%대를 찍는, 취임하기 전에 레임덕에 걸리는, 뭐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뭐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OECD 국가에서 아마 최초의 일일걸요. 이거 이런 일 아마 이런 일 한 22% 찍고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30%대가 무너지면 항상 탄핵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건 뭐 가자마자 탄핵. 다만 이제 윤석열이가 탄핵을 안 당하게 되면은 유일하게 하나는 거예요. 좌익 쪽에서 봤을 때 너무 만만한 놈이어가지고, 이런 놈을 그냥 계속 놔두면은 남한이 무너져서 김정은이가 먹기 좋겠구나. 이런 김정은과의 아주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종북 이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윤석열 지키자. 요 놈이 있을 때 완전히 대한민국을 벗겨먹어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넘겨주자. 이런 합의가 되지 않고는 윤석열이는 지금 탄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탄핵 피할 길은. 김정은과 종북 세력이 윤석열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웬 호구냐? 기회는 왔다. 70년간 대한민국이 뻗어나가서 북한을 확실히 앞질렀잖아요. 요거 윤석열 있을 때 한 방에 엎어버리자.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이 살아나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주변의 그 태극기 보수파리들 먹을 거 부스러기 좀 주워 먹으려고 김정은에게 나라 팔고도 남을 놈들이죠.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하는 짓들 지금. 지금 보수파리들 하는 짓들 보세요. 태극기 파리들. 김정은이가 자리 하나 줘도 좋다고 기어가서 받아먹을 놈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 수도 있어요. 즉 종북과 연결 안 되는 좌익과 손잡아서 빨리 탄핵시키죠. 안 그러면 김정은한테 나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 구체적인 수치 보면 더 가관인데 이거. 국정운영 못할 거라는 전망 4% 증가했다. 일주일에 4%씩 빠져나가. 일주일에 지금. 근데 뭐 윤석열이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뭐 저같이 그래도 어쨌든 정치를 늘 봐왔던 사람 눈에 보면은 형편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저거 용산 저거. 다른 거 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다른 것들. 그거 한 방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방으로.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지금 망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연령대 보면 이게 18세부터 20대 그 20대 표 얻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성을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그 분열을 시켜놓고 그 20대의 부정 전망이 53%입니다. 긍정 35%고.
그나마 좀 낫네. 그래도 20대가. 30대, 33대 56. 야, 40대. 40대는 이제 굉장히 작용화되는, 이제 제 세대인데, 작용화된 세대죠. 26대 62. 50대는 작용화까지는 아니에요. 35대 56. 즉, 30대, 20대, 50대가 한 더블 스코어로 지금 윤석열이를 싫어하고, 40대는 트리플 스코어, 이제 이 작용하는 40대. 근데 이제 이 정책을 펴나가서 밀고 갈 때는 아무래도 20대와 50대부터 이제 영향을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데가 이 60대 이상 54대 35 요거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야.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지잖아요. 60대는. 그 60대 그것도 보수 사기꾼 유튜버에 세뇌된 60대, 70대, 80대로 힘으로 지금 그나마 그걸로 32% 나온 거라니까. 그나마. 이거 빼면 이미 끝난 거예요. 60대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윤석열은 가진 게.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이 대통령 위기에 몰렸다. 그럼 지역이라도 있어야 돼. 지역이라도. 자, 김대중이 아들 3명 완전히 해먹다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 그냥 광주 전남이 그냥 버텨가지고 그냥 힘 가지고 노무현 컨트롤해가지고 버텨나가지 않습니까? YS? YS 그 부산에 힘 가지고 버텨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남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까지 버텨나갔죠. YS나 DJ는. 노무현을 위해서라면은 월급까지 깨겠다는 그 당시 386. 그 한 몇십만 명. 그 노사모의 힘. 그 힘으로 버틴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박 대통령을 신뢰했던 25% 정도나 30%의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보했어요. 탄핵 때 5%까지 떨어졌다가 탄핵은 잘못됐구나. 이게 25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낮게 잡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의 원래 박 대통령이 25%의 시멘트 지지율 있다 어쩌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다가 이제 태블릿 조작 드러나고 탄핵이 좀 이상하다 하니까 다시 25% 회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이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무너져 나가는데 지역 기반 있어요? 지역 기반? 지금 경북이 55대 37로 요걸로 버티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 요거 박근혜 대통령이 몇 마디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죠. 이거 윤석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직까지도 대구 경북은 박 대통령의 나와바리라고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잠시 여우가 호가호위하고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이 언제든지 더군다나 만약에 이 태블릿 들고 움직이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한 5, 6월, 6, 7월, 6월, 저희가 6월 안에 게임 끝낼 거니까 태블릿이. 그럼 6월 정도에 박 대통령이 태블릿 들고 움직이면 윤석열 끝나는 거야, 대구 경북에서. 부울경까지. 그러면은 지역 기반도 없는데, 그럼 노무현이 같이, 나 노무현 위해서라면 내 월급 봉투 다 털겠다라는 윤사모? 윤석열 팬클럽 있어요? 노사모 같은 팬클럽 있어? 다 그냥 걸레들이지? 윤석열에서 얻어먹으려고 만드는 놈들이지.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집 하나 팔겠다 그런 놈 하나도 있어? 물론 속아서 가세연이나 이런 데 속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 말고 정치권이나 저 유튜브 이쪽에 범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나 윤석열과 함께 내가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난 지옥이라도 끝까지 들어가겠다 윤석열과 함께. 단 한 놈이라도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니까. 아니 이게 제가 그러가는 얘기가 아니라요. 김대중이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첨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된 것만 해도 난 내 인생 다 풀었기 때문에 나는 김대중과 함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는 놈들 수만 명이야. 김대중.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놈들도 간신배들이지만은
어쨌든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있는 윤핵관이고 뭐고 다 합쳐 윤핵관하고 저 태극기 변절자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과 함께 나는 무덤으로 들어가겠다 무덤까지 하는 놈 한 놈이라도 손 들어보라니까. 왜 그렇게 손 들면은 잘 써줄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이 국가를 망치는 이 이권에 대해서 비호 타령하는 놈들을 쓰도록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난 윤석열이 너무 좋아요. 윤석열과 함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써보라니까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쓰는 놈은. 왜? 이 놈들도 아니까 윤석열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런 진성 지지층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도 윤석열이에요. 물론 이명박이도 별로 없었죠. 이명박이도. 그래서 윤석열이는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무너지면. 이놈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어느 선 넘어가잖아요. 20%대 흔들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 더 악랄하고 더 저질스럽게 윤석열 깔 겁니다. 자기 과거를 이제 또 세탁해야 되니까.